안녕하세요. 이제 양자 한의학 이제 몇 회인지도 다 잊어버렸어. 하도 계속 쭉 연이어서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 달 3월 달 말까지만 제가 할 거거든요. 4월 달 한 달을 쉬고 5월 이제 1일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저기 디플로마 자격증을 받으시려면 시험 문제를 다 내셔야 돼. 약초 소믈리에도 내셔야 되고 또 저기 저 양자한약 기출 문제도 다시 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바빠서 답을 좀 못해요. 그때그때. 그리고 이게 글로 쓴다는 게 참 어려워. 좀 차분히 앉아서 글로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원생동물이 뭐예요? 그러면 원생동물에 그거는 이제 핵이 하나고 단핵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인터넷에 원생동물이라고 나와요. 그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아 그냥 일반 균 중에서 제일 그 저기 뭐냐 대표가 되는 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질문 중에서 이제 또 우리가 아까 우리 저기 저 정호연 씨가 얘기했잖아요. 다리 이렇게 아프고 나거나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고 나거나 아프고 나면 이 근육에서 영양이 빠져나. 그 이유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했어요. 근육에 이 글루코즈라는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여기에서 밥을 못 먹는 거야.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독감이나 몹시 아프고 나면은 이 음식이 잘 못 들어와. 그러니까 글리코겐에서 포도당으로 다 써버리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기초대사량이 있어요.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은 보통 1200kcal예요. 우리가 밥 공기 하나의 칼로리가 400kcal야. 그러면 또뭐 라면 하면 라면이 몇 킬로칼로리 이렇게 칼로리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이 조금 그냥 보통 움직이고 아주 최소한으로 이렇게 심장이나 이런 거를 움직이는데 이게 칼로리가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뇌를 많이 써. 내가 무슨 논문을 쓴다든가 또 뭐를 쓴다든가 하게 되면 이 칼로리가 소비량이 많죠. 그래서 이 글루코즈라는 그 포도당을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와야 돼. 음식에서. 그러면 음식에 우리가 5대 영양소가 있어요. 5대 영양소. 뭐죠? 탄수화물, 단백질, 단백질, 지방, 비타민, 비타민, 미네랄. 그러면 이제 여기에 5대 영양소예요. 이건 우리가 가정 학교 시간에 가정 시간이나 먼 시간에 이 5대 영양소는 계속 나와.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은 뭐냐? 그냥 우리 빵이니 뭐 밀가루, 밥 이런 거, 응? 쌀 이런 거. 단백질은 뭐냐? 고기, 지방, 기름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우리가 비타민 A서부터 E, K, P 이런 게 다 비타민이에요. 미네랄, 우리 마그네슘, 칼슘, 칼륨, 그러니까 포타슘, 나트륨, 염소 뭐 이런 게 전부 다 미네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탄수화물이요, 단백질이요, 지방이요.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게 뭐예요? 아, 포도당. 이거 글루코즈. 글루코즈가 포도당이잖아요. 그죠? 어. 채소, 이 탄수화물도 그렇고 단백질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내 혈액에 남아있는 게 포도당이라는 게. 이게 근데 재미있는 게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소변으로 빠져요. 근데 이게 많잖아요. 그러면 신장에서 이거를 걸러내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소변으로도 신장에도 안 되면 그게 결론은 내 몸에 이제 남아있는 거지. 근데 탄수화물은 4칼로리. 우리가 보통 단백질은 4칼로리, 지방은 9칼로리를 열량을 해요. 열량을.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으면 포도당이 많이 되는 거예요. 대신 이거에 들어가는 것이 탄수화물 요 효소들, 이게 효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데가 아밀라제가 들어가요. 단백질은 펩타이드, 아제, 지방은 리파제. 이렇게 다 효소가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포도당. 자, 우리가요, 약국에서 약국에서 주사 맞는 것도 포도당이 5%, 10%, 20% 이런 포도당의 함량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을수록 포도당을 직접 넣어주는 거야. 이 효소 필요 없이 우리 몸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몸에 에너지가 없을 때 이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5%라는 뜻이 뭘까? 10%라는 게 뭘까? 이거는 100ml에 1g이 들어가는 거야. 5g이. 5g이. 5%는. 그러니까 우리가 5g 정도의 그 포도당을 100ml에 넣는 거야. 그러면 1000ml, 우리가 1리터라고 그랬잖아요. 1리터에는 50g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0. 이게 5%의 포도당, 10%의 포도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NS는 뭐냐? NS. 이거는 노르말 셀라인이라는 거예요. 생리식염수 셀라인.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가르쳐 주냐면 병원에 가면 이렇게 꼽아줘. 저거 뭐지? 5% 10% 이런 게 나와 있어. 그럼 내가 기초를 좀 알아야지. 나한테 포도당이 많이 들어오네. 나는 저게 생리식염수가 들어오네. 이렇게 생리식염수가 뭐예요? 소금물이에요. 그러니까 0.9%의 소금물. 우리 체액의 등장액이 0.9%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리식염수라고 해가지고 급할 때 이제 상처났어. 그러면은 등장액으로 여기다 붓는 거예요. 내 혈액의 농도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정도의 숫자는 알고 계셔야 돼. 이게 기본 거를 알아야 예를 들면 내가 영양제를 맞는데 뭐 28% 28%의 뭐 아미노산 단백질을 이루는 기초가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에 28%가 들어갔다는 거야. 28.9%막 이렇게. 거기에 뭐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5대 영양소는 우리가 평상시 때도 많이 이렇게 접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영양제 주사를 맞을 때라든가 요렇게 내가 뭘 했지? 그리고 물어보셔야 돼. 이거 뭐예요? 하고 물어봐야 되니까. 내가 막 내 몸에 들어가는데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의사가 알아서 하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양제도 내일이 뭐 일주일 내일 맞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장에 이 포도당이요 뭐요 이거를 그 신장이 해야 될 역할을 곧바로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밥을 못 먹고 이럴 때는 일주일 내내 하지만 3일 하고 보름 쉬고 안 되면 한 달 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작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항암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돼.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해보기 빠른 이유가 이게 그냥 항암하고 오면은 의사들이 아무것도 잘 안 해줘. 병원에서 다 하고 왔거니 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 이게 체력이 바닥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원상으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양자파동을 하면은 물어보는 게 많아, 나한테. 근데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원생포물 이런 거는 뭐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고 어떤 증상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양자파동을 하니까 너무 피곤해요. 자, 이러면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해야 돼. 그러면 이 양자파동을 하고 나면요. 이 파동이 우리가 28,000가지라고 했잖아요. 28,000가지가 다 들어오지는 않아. 거기에 우리가 처음에 차크라 들어가고 차크라가 거의 다 네 파야. 알파파, 베타파, 델타파, 셀타파, 그다음 뭐 있어? 가마파. 이 네 파가 차크라예요. 거의 다. 여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경락 14개의 경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장부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기껏 해야 이게 16만 5천 초야. 그러면 16만 5천 초 나누기 3 해봐. 3, 5, 15, 5,500 정도의 초마다 들어가니까. 이게 거의 16만 5천 초가 돼. 기본 프로그램이. 그래서 우리가 A 코드를 분석했을 때, 예를 들면 암 제3기 A 코드에서 암이 확 나와. 이건 진짜 암이 지금 거의 막 내 몸에서 기포를 발생하고 있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쉬어주고 이거 피곤한 걸 풀어주고. 왜냐면 제일 먼저 암이 하잖아요. 엄청난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양자파동을 하는데 왜 더 피곤하지? 이 주파수가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장부를 다 흔들어줘. 그러면 어떻게 해? 찌꺼기들이 막 무수히 나오는 거야. 찌꺼기들이. 그러니까 파동이. 어떻게 해? 소변으로 내보내야 돼. 물을 먹어줘야 돼. 물을 먹고 배설을 시켜주고 쉬셔야 돼. 나는 쉬려는 거야. 이게 저는 지금 18년을 했는데 안 하면 피곤해. 오늘도 사실은 어저께 이제 저희 누가 이제 저번에 한번 성모도를 갔다 왔는데 물이 내가 2시 반에 들어갔는데 2시간을 기다렸다가 4시 반에 들어갔는데 물이 너무 더러운 거야. 막
5시까지 30분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있잖아. 여기서 여기서 때를 미는 거야. 내가 벌써 직업을 하고 이제 나왔어. 근데 우리 환자들 중에 그 뒤에 이 온천수 75도 나오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거기를 호텔방을 잡고 너무 웃기는 게 그냥 요만한 그 우리 목욕 욕조 있잖아요. 거기에 다들 김치 달아야 빨간 거 있잖아. 거기 다들 머리만 내밀고 있는 거야. 이거는 오소리티가 없어지는 거야. 소셜 포지션도 없어. 거긴 다 너나 나나 다 똑같아. 그냥 옷 입고 들어가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나랑 언니랑 배꼽을 잡고 웃은 거야. 너무 웃은 거야.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 두더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뒤집어 쓰고도 있고. 근데 내가 가서 물을 봤어. 맞아, 맞아. 물이 너무 좀 데다가 잠시 뜨거운 거, 그 물이 진짜 뜨거운가를 만져보려는데 75도씨인데 뒷것 같아. 그게 1시간을 헛궁거리더라. 근데 참 거기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그 욕조가 4개를 갖고 와서 너무 뜨거우니까 물도 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2개는 해놓고 식혀. 그리고 4개를 다 놓고 식혀. 그 자기네 들어가가지고 이제 요 물을 갖다가 뜨거우니까 이제 좀 이렇게 하면서 섞으면서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이제 언니랑 나랑은 하는 걸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다들 두더처럼 앉아있으니까 이거는 있잖아 뭐 웃음이 나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이거 빌려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언니가 야 내일 아침에 저기 민나라랑 온천 가자. 여기 있어.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길래 그러고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요 이거 빌려드릴게요. 해보세요 하는 거야. 언니 해봐봐. 해봐봐.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고 앉았어. 근데 옆에 그 온천물을 식힌 사람이 그거를 해준 거야. 근데 내가 왜 거길 또 갔냐면 그 더러운 물 속에 30분을 있었는데도 내가 이 코로나 걸리고 이 아토피가 아니고 약간 빨갛게 해서 침물이 이렇게 나와. 이 목 쪽에만. 그게 꼬독꼬독 굳더라고. 그래서 그날 그 더러운 물 했는데도 꼬독꼬독 굳었으니 깨끗한 물에 한번 더 좋겠다 해가지고 해보자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여기서 환자들한테 알리면 대박이겠다. 이제 저물은 어 아침 9시를 갔어. 근데 폰에서 10분은 못 있어. 어저께도 한 20분 했지. 오늘도 10분 했어. 너무 피곤한 거야. 뭐 어지러워. 똑같아. 양자파동도 파동을 오래 하잖아요. 피곤해.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야. 대신 매일 하니까 안 피곤해. 안 하면 피곤해. 그러니까 이게 이 파동과 공명을 일으켜서 지금은 내 모든 게 이 모든 세포들이 어, 공명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정말 피곤한 걸 몰라요. 근데 어저께는 오늘 아침에는 언니하고 같이 자니까 혼자 자버릇 하니까 누구랑 같이 자는 게 습이 안 됐어. 그래갖고 12시에 수다 떨다가 12시에 잤는데 6시 반에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딴 때는 7시간을 내가 자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가서 파동도 못하고 온천을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아까 오자마자 1시간을 잤어요. 그러니까 아주 몸이 지금은 아주 양자파동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파동을 하면은 왜 피곤하냐고 하면은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 안 좋은 사람일수록 특히나 이 기생충 같은 거는요 터져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저기 다시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박테리아가 터져 죽는 20초 안에 다 터져 죽어. 이 터져 죽으니까 어떻게 돼? 그 찌꺼기가 어디 있겠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속도 미식거릴 수도 있고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자파동으로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고, 특히 또 아픈 부분, 약간 수동이 가서 계속 때리는 거야. 아파. 진짜 아파요. 거기가 더 아파.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좀 코를 보니까 옆으로 누워잤어. 어깨 목이 아픈 거야. 그런데 그 파동이 오니까 여기가 아파, 더 아파. 근데 하고 나니까 풀렸어. 자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내 부위가 더 아파요. 근데 그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하고 난 다음에 나 여기 막 이제 아픈 관절에 더 아파요. 그럼 머리 더 아픈 거예요. 하면은 그 사람이 말이야 이거 뭐 해먹 뭐 나한테 더 돈을 더 받으려고 하나 이러는 거야.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 미리 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양자파동을 하면은 환자들한테 경험이 되게 많아져.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대처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답변. 그걸 하려면 이제 우리가 그 올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공유하셔야 돼. 그냥 눈 흙 지나가다가 누가 또 그 얘기를 하면 맞아. 그때 우리 공유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 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걸 원생동물이 뭐지? 같이 인터넷에 쳐보는 거야. 나중에 물어보면 되니까. 어떤 사람이 시겔라가 뭐예요? 물어봐. 어? 시겔라. 시겔라라는 건 손에 굉장히 많은 균이 있는데 특히 시겔라라는 균이 있어요. 그래서 손톱 끝에가 제일 많아. 우리가 긁잖아. 그러면 이미 여기에 있는 균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시겔라가 내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우면 긁으면 안 되는 거지. 뿌려야 된다는 거야. 긁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런 균이 나오면 저게 뭐지? 하고 찾아보셔야 돼. 예를 들면 쿡사키 바이러스가 나왔어. 쿡사키 바이러스가 뭐예요? 그거는 호흡기 감염이거든. 쿡사키 바이러스 감기의 여러 가지 종류예요. 우리 그 양자파동에 보면 코에 가면 감기가 있어요. 감기에 보면 1982년도서부터 1983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 그때마다 바이러스가 조금씩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는 감기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때 유행했던 감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가 2019년에 우리가 막 3월부터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2019년 2월에 우한에 갔다 온 사람이 있었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때는 막 그 뭐지 국제선에서도 막 이게 없었어. 2월 달에는. 그러니까는 무석 통과를 한 거야. 자기가 감기도 있었고 막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막 텔레비에 뉴스에 막 이렇게 할 때 딸이 일에 나오는 똑똑한 애야. 엄마 꼼짝 말고 있어. 절대 나가지 마. 한 달을 나가지 마. 만약에 엄마가 나왔다. 그러면 X자 누를 거야. 왜? 1호가 되는 게 죄인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이 엄마가 한 달 동안 안 나온 거야. 그 자기가 우한을 갔다 왔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미 2월 달에 무사 통과가 된 거야. 그게 확 퍼진 거야, 우리나라에. 근데 아니 감기 걸린 게 죄인은 솔직한 얘기로 내가 옮기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저런 정말 있어. 우리 어저께 고등학교 친구들 4명 만났는데 난 내가 그때 코로나 PCR 검사를 했어. 근데 목이 아프고 그런데도 왜냐면 우리 김미정 원장님이 걸렸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만나? 난 다음 날부터 조금 그러기를 PCR 검사를 했어. 나는 한 게 아니야.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나는데, 뭐 내가 열이 좀 나고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 야, 너 검사해봤어? 응, 근데 안 나왔어. 야, 괜찮아, 괜찮아. 하고 4시 간 거야. 그리고 그 차로 해서 저기 뭐냐, 충청도에 갔다가, 보은에 갔다가, 거기도, 나는 그때부터 열이 나고 기침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아무도 안 걸렸어. 세 명 다. 음. 그 희한한 거지. 그래서 이제 나는 갔다 와서 키트를 주문을 했는데, 키트. 내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키트를 검사를 했어, 코파가. 나 걸리고 우리 애들 걸리고 둘 다 걸리고. 우리가 19층인데 절대 못 나가게 한 거야, 내가. 왜 엘리베이터에 다 걸린 거야. 이제 물론 걸렸겠지만 나 그때 뭐지 마스크 쓰고는 다 했었지. 왜냐면 2021년 11월이었으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은 이 감기나 마찬가지. 이제는 너도 다 걸리고 면역체 생기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때는 죄인이 됐던 거지. 그래서 못 나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검찰에 고소를 당한 거야. 왜? 자기 남편이 코로나가 걸려서 그때는 격리를 했어. 어떤 무슨 그 센터에 가서 거기에 격리를 하고 자기는 별 그게 없으니까 자기도 사실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슈퍼를 갔다 오고 어디를 갔다 오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고소장에 접수가 돼가지고 그거 하고 벌금이 300만 원이 나왔는데 이제 변호사를 사가지고 1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검찰에서 100만 원 갖고 안 된다고 다시 그게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는 100만 원이고 뭐가 아니고 빨리 이거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 된다는 게 문제가 돼.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어요. 나왔을 때, 어, 결론은 있잖아. 너 때문이야가 아니고, 나 때문인 거야. 내가 면역체가 약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백신을 아예 안 맞았고, 김유정 원장님도 백신을 안 맞는 줄이야. 자연주의니까, 둘 다. 그러니까 그 걸렸는데, 나는 워낙 했나 이런 데가 좋고, 회복이 빨랐어. 나는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 내 생에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 첫 번째 코로나는. 두 번째 코로나는 아팠어. 하루 딱 열이 약간 37도 한 6부 정도 되게 약간 으슬으슬하니 있고 얼른 한약 먹고 이렇게 해서 다음날부터는 정상이 딱 됐어. 근데 이 몸 안에 코로나 그게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백신 맞으라는 소리는 잘 못해. 어.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게 왔을 때 지금 우리나라 백신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안센도 그렇고 이게 그 준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게 메신저 RNA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메신저 RNA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RNA라는 리보솜이라는 그 단백질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 RNA가 우리 DNA 유전자를 갖다가 그거 하는 것처럼 이 RNA도 그 중에 하는데 이 메신저라는 그 RNA에다 공급시켜주는 이거를 갖다가 변형을 시켜가지고 만든 거야 백신이 항원을. 우리 백신은 원래 이거를 죽여서 했거나 약화시켜갖고 내 몸에 조금만 넣어서 내가 이거를 백혈구라든가 적혈구라든가 이런 애들이 내 몸에 만들려고 군대를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내 몸에서 어떤 균이 들어왔어. 나 얘 다 아는 애들이야. 이건 이런 지금 백혈구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이렇게 필요해서 뇌에서 명령 전달 체계를 이루어서 하는 게 이 백신이거든. 그런데 옛날에 천연두 우리나라에 천연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고열이 나서. 근데 이거를
그 조금 그거를 그 상처에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배양시켜가지고 또 그거를 아주 약하게 해서 사람 몸에 넣어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천연두라는 거를 뇌에서 인식을 한 거야. 얘가 나타날 때는 우리는 어떠한 병기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이 메신저 RNA를 변형시키는 거는 그 단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 메신저 RNA를 변형시켜서 만든 백신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5차까지 맞잖아. 코로나 진짜 안 걸려. 근데 대부분의 내가 예를 들면은 기존 병이 있어. 간이 안 좋거나, 폐가 안 좋거나, 심장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걸리는 거야. 저는 4차까지 했다. 언제 연재했어요? 다 하고 11월 3일인가? 그날 4차 맞았거든요. 항암은 언제 했어요? 항암은 그럼 지나고 나서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할 때 내가 아까 건강할 때 4차까지 해가지고 5차까지 해서 상체를 만드는 거지. 지금 이제 4차까지 맞았는데 다음 5차만 맞아야 돼요? 맞지 말아야 돼요? 맞지 말아야 돼요. 자기는 상관없어. 결론. 4차까지 안 맞았는데 아무 일이 없어갖고 잡혔다 그랬더니 4차까지 백신을 했어요. 이 백신에 이게 자기한테 맞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5차까지 하면 절대 코로나 안 걸려. 근데 백신 맞으면 혈착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 메신저 RNA를 변형시킨 것 자체가 혈액이 동그랗잖아. 이걸 열을 생기게 해줘.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울퉁불퉁 하면서 어떻게 돼? 터지는 거야. 그러면서 심장 쪽을 막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으로 쇼크를 주는 거야. 심장 쇼크. 그러니까 이 백신이 아주 다 안 맞는 건 아니야. 맞는 사람들은요, 코로나 진짜 안 걸려. 그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들은 조금 차원이 틀려. 파이자나 얀센 이런 거보다. 조금 뭐랄까, 백신? 진짜 백신다운 백신이 조금 가미가 된 거래. 그러니까 외국 거는 얘네들이 돈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 말로는 그냥 카드란 말은 일부러 인구를 10분의 1로 줄이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를 퍼뜨리고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 그러니까 저번에 어떤 AI가 어떻게 하면 제일 돈을 버냐 그러니까 강력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걸 또 만들 수 있는 그 약을 만들어서 돈을 번다. 이게 사실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제 양자파동 얘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이 기출문제 봤나? 양자파동 기출문제? 네, 지난번에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거 저기 안 한 사람들은 답을 써서 내셔야 돼요. 이제 또 우리 양자파동을 하면서 이제 궁금 사항이 있어요. 양자 왜 이거는 끓이면 안 되냐 이거 물어봐요. 끓이면 안 되냐. 이게 제가 이춘환 씨도 그랬잖아요. 이거를 쇠에다가 끓이잖아요. 그러면 쇠가 다 우러나와요. 그냥 때처럼 뜨더라고. 땡물처럼. 그거 먹으면 큰일 나. 쇠를 먹는 거야. 뜨는 게 쇠예요? 쇠가루? 쇠가루야. 그래서 그냥 물을 끓이면 괜찮은데 그게 눈에 봐도 안 오는 거야. 나는 맨 처음에 그게 뭔지 몰라. 난 먹었어.
이게 나는 채를 좋아하니까 이거를 바둑스 끓이면 좋겠지 하고 탁 했는데 뭐가 계속 입에 따글따글따글하게 한 3번 먹거든. 아, 몰라. 그래서 내가 이거 끓이면 안 되겠구나. 늦게서야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끓이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어떠한 물체든지 이게 화공약품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우러나올 수 있어. 그래서 어쩔 때는 나는 우리 저거 500cc 뭐 플라스틱도 저거를 해서 파동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은 들어. 야, 이거 파동을 하고 이게 플라스틱에 뭐 안 나올까? 그래서 유리에다가 해야 되는 거, 유리에다. 그러니까 유리에다가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이제까지 사실은 뭐 수많은 사람을 저 플라스틱 병으로 했는데도 이제까지 문제는 없었어. 저걸로 나섰으니까.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유리가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양자파동을 하도 하루에 2번 해도 돼요를 물어봐. 근데 2번을 했는데 난 여러 번 했어. 사람이 붕 떠요. 너무 주파수가 많이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붕 떠가지고 왜 커피 많이 마시면 이렇게 사람이 붕 떠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렇더라고. 그래서 절대 그 대신 6초, 10초, 뭐 50초, 100초, 180초로 해서 하는 건 상관없어. 하나의 파동 6초, 10초, 50초, 100초 이렇게 해서 이거 180초가 3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매해 왜 180으로 하느냐 우리가 전사를 했을 때 우리가 원래 이 파동을 180초짜리를 우리가 3초로 선택으로 해서 초를 줄인 거예요. 그럼 원래는 한 파동이 180초짜리인데 이거를 3초로 줄였어. 그렇지만 이 파동은 이게 180, 이 계속 올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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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서 끝에 180에 이게 끝난대요. 그래서 마지막은 180을 해줘야 돼. 만약에 내가 싫어, 귀찮아. 야, 다 끝에까지 3초로 할게. 3초로 내가 전사를 했어. 3분 동안 그냥 있으면 돼요. 3분 동안. 이 180을 하면 돼. 이게 끝까지 다 들어오거든. 들어오는 걸 다 받아야 돼. 그러면 나는 여기에 60까지의 파동을 여기서 끝내버리면 60까지 파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맨 끝에 나오는 것들. 그래서 끝에는 항상 180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니면 또한 3분을 기다려서 그러니까 나도 어쩔 때는 기본만 할 때니까 끝에가 그냥 3초로 끝나잖아요. 내 거 이름 배 찾아가지고 이렇게 전사하니까 이 소리를 들어봐. 이게 지지지 소리가 없으면 끝난 거야. 그게 이제 그게 한 3분이야. 그래서 이제 테레비 보면서 보면 이게 언제 끝난지 몰라. 그럼 한번 이게 그 소리 그리고 그 헤드셋 그 초록색 부분에 그걸 딱 빼면 안 들려. 그럼 3분 뒤에 끝나도 그 소리는 계속 나는 거네. 3분 동안은. 그렇지. 네. 성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 네. 그래서 나는 그냥 테레비 보다가 내가 끝났나? 뭐 이렇게 보면은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나 이거 지났구나 하고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뭐 맨날 내가 분석을 해서 A 코드를 분석을 해서 집어넣는 경우는 난 1년에 내가 아플 때 한 2-3번? 외에는 그냥 내 거만 해. 내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병원의 환자들은 한차마다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근데 그 경락이 그 경락이고 그 경락이 그 경락이야.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예를 들면 나는 불면증이 있어. 그러면 내가 신경에 가서 해봤어. 그러면 예를 들면 신경장애가 떴어. 그럼 신경장애가 22가지가 있고 27가지인가 28가지가 또 있어요. 어느 건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신경 분석을 해서 신경장애 나온 거를 갖다가 내가 다 하고 그것만 넣든가 아니면 이제 내가 신경 쪽은 약하면 신경만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장부야. 맨 밑에 A 코드하고 내 몸에 예를 들면은 신장이야. 아, 내가 지금 신장이 안 좋아서 지금 여기가 제일 안 좋은 거구나. 예를 들면 심장 쪽이 나오면 신장이 계속 나와. 협심증도 나오고 뭐 심근염도 나오고 신장이 계속 나오고 뭐 이제 내가 지금 소화가 안 돼. 그 위가 나오고 그거 넣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12개의 경락, 12개의 경락이 이 장부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락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대장경, LI 2번에서 4번하고 맥혔어. 그런데 장부에 가니까 대장 나왔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요거에 맞게끔 처방을 하거나, 뭐, 배가 차갑구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있고요. 이제 내가 이렇게 이거를 하면서 이제, 추가 이게 질문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어떤 분은 뱀 교상이 뭐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뱀에 물린 적이 없어. 근데 뱀 교상이 나왔어. 그거는 내가 뱀에 딱 이렇게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 마비된 거 있잖아요. 여기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어떤 사람은 주사를 맞고서 이제 그 주사 그 부위가 이렇게 핏줄이 터졌거나 이제 이래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틀리니까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뱀 교상은 물린 자국에 저희가 마비된 것처럼 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톡스를 한 사람 이거 나와. 진짜 물린 게 아니고. 보톡스를 한 사람이 이게 나올 줄 잘 봤어. 보톡스가 그거거든. 그 근육 그거를 갖다가 넣는 거거든 얼굴에. 보톡스가 이제 뱀독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해요. 그리고 요새는 자궁질 속에다가 그 자궁을 갖다가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라고 뱀독을 넣어줘요. 그러면 이거 나와. 거기가 마비된 거죠. 그래서 이제 뱀교상이라는 거는 물린 자국처럼 거기가 마비된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은 사람이나 뭐 그런 걸 한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뱀에 안 물렸어도 이게 나온다는 거지. 또 질문 사항이 뭐였더라? 양자 파동과 물은 상관이 없는 거죠. 양자 파동에 파동술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보통 아까 유리에 넣어도 좋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수를 쓰는 수도 있고 아니면 정수기 물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거 물은 상관이 없고 물은 상관이 없어요. 증류수도 되고 이게 물과 물 사이에 알칼리 수도 되고 그렇지. 이게 H2O잖아요. 이거 HH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이 엄청 많아. 거기에 이 파동의 그 주파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뭐지? 내가 이름은 야마모토인가? 그 사람이 물에다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서 물을 보니까 물 결정체가 아주 예쁜 육각수처럼 돼 있고 미워해, 미워해, 미워하니까는
그게 기억을 한대잖아. 물 주파수가. 그것처럼 우리가 그 물에다가 이 주파수를 넣잖아요. 그러면 물이 그 기억이 제일 빨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콜로이드라든가 이렇게 끈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한 번 더 파동을 해줘야 돼. 이게 밀접해 있어. 점액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크림 같은 것도 두세 번 파동이 들어가야 돼요. 아, 예를 들면 팥도 내가 그 옛날에 그 할 때 나 그냥 실험을 해본 거야. 약국에서 내가 그 마눈고라고 파스를 제가 팔았는데 그 파스에다가 이거를 감았어. 감아가지고 그 근육을 넣어줬어. 이거를 바르면 너무 이게 효과가 오래 간대요. 이게 무슨 자기가 똑같은 거를 부산에서 샀다는 거야. 이 일본 사람인데. 근데 그걸 들어갔더니 부산에 딱 한 군데 있더라는 거야. 많은 거가. 근데 어느 틀이 되는 거야. 왜 그런지를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일본 사람들도 속 흥분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갖고 막 몇 박스씩 사갔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요. 파스도 효과가 그럼 그건 있고 아무거나 그렇게 파동술 입혀도 돼요? 다 돼요. 근데 화장품이 안 되는 이유가 네. 우리가 물은 진피 기점막까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화장품에는 다 우리가 화공약품이 들어가. 글리세린만 있는 게 아니야. 정제수만 있는 게 아니야. 뭐 솔비토리아, 뭐 시경이야, 뭐 막 들어가. 이게 그 진피 기점막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진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장품은 안 해. 또 향이 있는 것은 더 안 해. 그냥 그 이제 겨울에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도 이제 우리 언니랑 이제 조카랑 했는데 나는 화장을 안 해. 이제 그 비비크림 하나 바르고 루즈만 바르는 건데 나한테 얼굴 이렇게 스틱하는 세럼을 나한테 주는 거야. 나는 그거랑 얼굴이 무거워. 안 해버릇해가지고 잠잘 때. 그래서 나는 포도수만 칙칙칙 뿌리고 끝이거든. 근데 이모 얼굴 안 땡겨? 그래. 나는 이 얼굴이 안 땡겨. 나는 여기에 아무것도 파동수 바르고 그냥 비비크림 있잖아요. 이렇게 바르는 거지. 그거 해서 그냥 뭐 스펀지로 뻑뻑 문질러. 그 끝이야 나는 그게. 근데 로션 스킨 일치 안 바르거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볼 땐 이상한 거야. 응? 근데 어, 그럼 겨울에는 건조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내가 집에 있는 영양크림이고 뭐고 있잖아. 얼굴에 다 발라. 다 바르고 막 청소를 한 30분 한 다음에 씻어내. 그리고 파동술 칙칙 뿌리고 자면은 얼굴이 아침 뽀샤시. 이게 파동수만큼 얼굴에 주름이나 김이 없어지는 데는 최고예요. 내가 여기가 2011년도에 나한테는 가장 최고의 힘들 때였어. 너무너무 힘들 때였는데 좀 아팠어 내가. 3일을 혼자서 먹지도 못하고 아무도 없었으니 애들도 다 외국 가 있었고 내가 그 계단에서 불렀는데 못 일어서는 거야. 밤에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다가 그 계단에서 불렀는데 그 집에 나 하나뿐이야. 일어날 수가 없어. 이거 누구 소리 지를 수도 없어. 바깥에는 다 도로 그건데 사람도 안 돼. 근데 내가 발을 까딱까딱 해봐서 발이 까딱까딱 그래서 우선 그것만 딱 갖다 했어. 이쪽 발도 갖다 딱 앉았어. 여기는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넘어졌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피가 쭉 흐르는 거야. 야, 근데 이제 일었을 수 있겠더라고. 한 10분은 못 일어났어. 뼈에 문제가 있는데 뼈는 문제가 없어서 해보면 알잖아. 그래서 뼈가 하잖아요. 뚝 소리 나요. 뼈가 딱 부러지잖아요. 뚝 소리 나. 근데 그게 없었어. 그리고 이제 여기만 아프고 막 이런 데 너무 아픈 거야. 아프고 그냥 이게 막 피가 흐르고 이런 막 뭐가 입으니까 피야. 그거를 하고 병원에 갈 거니까 이건
꼬맬 것 같은데 피가 쭈르륵 나오는 거 보니까 스트레스 나온 게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탑동에 있는 365 약국이 있어. 거기가 이제 약사들이니까 서로 다 알잖아. 교수님 얼굴이 여기 다 파란물겠지 피가 쭉 흐르지 여기 넘어져서 그런데 욕구 안 하려니까 내가 꼬매야 되겠어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됐어요 이러더라고. 아 그러면 안 벌어지겠다. 그러면 자 지혈제 주시고 그 다음에 했는데 이게 이 까라문개니까 여름인데 안 나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나셨어. 근데 거기가 기미가 됐더라. 기미가 안 없어져. 이 까라문개 기미는 안 없어지는 거야. 이게 꽤 마음고생을 했어. 근데 벌써 12년이 되니까 요 끝에 찔이 났어. 이게 그러니까 회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는 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의 45일이면은 거의 뇌는 다 활성화. 근데 이런 뭐 어떤 사람이 관절이 아팠어. 근데 우리 양자파동으로 얼마나 치료를 해요? 그러면 머리가 아픈 거야. 왜? 자, 관절이 나간 데는 골격, 골반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담경일 수도 있고, 방광경일 수도 있고, 위경일 수도 있고, 이게 관절에 오는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이게 경락으로 뚫어진다 하더라도 구조상에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치료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골격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양자파동을 하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거에 만병통치료치가 자기가 생각을 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붙는 환자한테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야. 이거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그래서 진짜 출연되는 사람도 있어. 김순실이라는 그 여자는 낙팔관이 7년째 맥혔는데, 저기 뭐냐, 이 박사가, 뚫려면 20일이면 뚫려고 그러는데, 21일 만에 뚫렸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 어쩌다야. 그거는 정말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기계를 너 하도 나는 아무래도 약사니까 내 눈으로 보고 뭐 카드라 하는 건 절대 잘 안 믿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걔가 야 20일이면 뚫렸는데 내가 속으로 미친놈 뭐라도 파겠지냐 내가. 그런데 21일 만에 딱 뚫리니까 이건 새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기계를 쓰게 된 동기가 되는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기계를 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기적을 보여주신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안 사요. 얘가 20일이면 됐는데 이 사람이 2달 됐는데 뭐 임신이 된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안 올 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내가 3천만 원을 미쳤다고 이 기계를 3천만 원 주고 사냐고. 머리 총 맞지 않는 이상.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거 맥힐 거는 뚫어졌는데 최고인데 뇌경색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경험을 하게 해주시더라고. 뇌경색은. 좀 신기한 게 이 뇌경색으로 내가 이게 2013년대 뇌경색 환자가 왔었대. 기억을 못해. 근데 그 사람 나았는데 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섰냐면 이 여자가 어느 날 우리 병원에 왔어. 50견이 온 거야. 이 손목이 다 나갔어. 그리고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병원이 한약을 잘 짓는다고 하니까 보약을 지러 왔어. 그래서 내가 약을 먹어 한약 먹는 사람이 한의사는 이 치료를 무료로 해줬다고. 그렇게 해줬는데 이 여자가 치료를 해요. 그때는 의자에 앉아서 했단 말이야. 약국이니까. 4대 이렇게 4대를 놓고 했는데 이 여자가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이거 파동수 이거 하니까 머리가 나. 그리고 발톱도 무좀이 새가지고 새로 나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듣다가 우리 남편이 욕창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남편과 이 여자가 이혼을 요구했어. 시댁과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사를 해. 고깃집 장사를 하는데
이 여자가 이혼을 요구하니까 이 남자가 밤에는 술을 먹고 낮에는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고민을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야. 그리고는 그냥 쓰러진 거야. 쓰러져서 코마 상태로 혼수 상태로 그 늘봄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래서 6개월째 있다 보니까 욕창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욕창에 뿌려도 돼요? 그러길래 뿌려보세요. 뿌려보세요. 다른 뭐 피부에 뭐 균은 뭐 잘 죽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어. 욕창을 딱 뿌렸는데 2번의 싹 났어. 그래서 꼬득꼬득 굳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머 자기 남편이 이제 자기 남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남편 일에 대해서 코마 상태고 자기가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못하고 이러고 있고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내가 이 우리 양자파동의 소리에다가 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그 곰 발바닥 녹음기가 있어. 여기다 인터넷 써서 설치하는 거야. 그 내 파동을 거기다 저장을 해서 그 사람 머리카락을 그 우리 기계 가운데 있어요. 기계 이렇게 원이 있고 여기 네모난 까만 게 있어. 여기에 머리카락 10cm 10개를 반창고로 붙여서 올려놓고 분석을 하면 똑같이 돼요. 똑같은 분석이 나와요. 내 몸에 눕는 거라. 거기다 물을 집어넣어도 돼요. 이 사람의 물이야. 예를 들면 뭐 현다운 그랬어. 그러면 머리카락을 여기다 놨어.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가 나왔어. 이거를 녹음기에 이 소리를 했어. 그럼 이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어. 지지지지지지 이러잖아. 여기에 내가 클래식 음악 이게 만약 녹음을 했을 때 1시간 10분짜리야. 그러면 클래식 음악을 1시간 10분짜리를 여기다 덮어 씌웠어. 그걸 내가 했었어. 아, 이것도 어디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거를 주시는 거예요. 2007년도에 어떤 그 충원교회의 집사인데 여행사를 해. 남자야. 근데 그 당시에 한 30살 후반 됐는데 백혈병이 왔어. 보니까는 얘는 비장이 나쁜 걸로 나와. 그리고 SP 뭐 10에서 이게 비경이 극태운 비경이 계속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행사를 하니까 밥도 제때 못 먹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백혈병이 걸렸는데 자기가 백혈병이 걸리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요한 목사님이라 요셉인가? 요셉 목사님이 이 사람이 자기가 신장에 스텐트를 받고 이 사람이 그 성경책을 그 당시에 중국이나 북한에다가 이거를 공산국가에 이 성경책을 전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행용 가방에 막 하니까 늘 심장이 떨릴 거 아니야. 이호세 목사님. 그러니까 이 심장병이 온 거야. 그리고 막 생으로 굽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게 왔는데 우리 집에서 20일 치료하고서는 좋아졌어. 심장 부정맥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송도에 가서 얘기를 한 거야. 거기 가봐라. 거기 가니까 그때 어떤 환자가 갑상선암에 뇌암으로 간 환자가 우리 거기서 치료받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봐라 그랬어.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은 신제주에 살고 나는 제주시에 사는데 온 거야. 한 달을 치료하고서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우니까 자기가 도와줄 일이 뭐 없는가. 그래서 원리를 내가 궁금하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줬어. 이거는 이렇게 소리가 나온 거라서 이게 증폭해서 내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귀에다 꼽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 소리를 들으면 참 좋겠는데 자기가 직접 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거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자기가 클래식으로
1시간짜리, 1시간 10분짜리, 54분짜리, 58분짜리 이거를 4개인가 5개를 나한테 갖다 줬어. 그래서 내가 애들 성장하는 애들, 그 다음에 생시, 그 다음에 비만, 그 다음에 관절, 그 다음에 기본, 요 5가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클래식 음악을 만들어줘서 덮어 씌워가지고 그걸 갖고 있었어. 그래갖고 14개의 경락 기본인 거는 1시간 28분짜리야. 내가 그 여자한테 그거를 MP3, 그때는 네. 이런 게 없었어. MP3밖에 없었을 때야. MP3에다가 담아서 줬어. 이제까지 눈 안 떴던 사람이 3일 만에 눈을 뜬 거야. 이 남자가. 그 혼수 상태에 있었던 자기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틀어주니까 조금 걷더라는 거야. 어떻게든. 이거 꼭 기어서. 우리 그 계단이 한 5개 정도의 계단인데 그거를 기어서 올라왔어.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신문 보고 별걸 다 한 거야. 그 소문을 이제 이 소문이 제주도에 퍼지면서 나 또한 아 이게 내 효과가 좋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뇌경색 한 사람을 또 치료를 했는데 그 사람도 좋아졌어.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나중에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내가 안산 병원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심장 경동맥이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터지니까 이제 그 헬리콥터를 타고 세브란스 병원에 왔는데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게 터지니까 이거 하는데 그 골든타임 20시간을 놓쳐버린 거야 헬리콥터. 이 여기가 마비돼가지고 저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딱 우리 그 병원에서 20일 치료하고서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2달도 아니야. 20일 정도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끔 해주시는 거라는 거지. 내가 해보니까. 내가 필요할 때 딱 그 처음에 이 기계를 뭐 살 생각도 안 했지만 그 임 박사가 왔을 때 그 왜 김순실이라는 여자가 딱 왔으면 20일 만에 어떻게 뚫렸으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양자파동이라는 기계는 우선 선해야 돼. 욕심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생겨. 꽉 생겨. 그 희한해. 내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마음을 비우려는구나. 응?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심과 아니면은 어떤 뭐라든가 욕심이 들어가는 거래. 욕심이. 그러니까 이 고요의 상태, 우리가 열반이라든가 우리가 득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밥 먹으러 가야지. 네. 빨리. 빨리 갑시다. 난 이게 30분 동안 떠들어야 돼. 열반이라든가 득도라든가 이런 그거는 의심한 상태, 만족, 관찰자, 우리 하느님처럼 그냥 지켜보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열반의 경우인데 물론 저도 그렇진 않아요. 저도 얘기할 때 보면은 뭐 인간인지라 뭐가 탁 오면 탁 나고 탁 오면 탁 하고 이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가 아침에 잠자고 기도를 할 때는 평화롭게 예수님 무릎팍에 하느님 무릎팍에 가서 가만히 누웠을 때 나를 용서한다는 그 메시지처럼 내 머리를 쓰다듬는다. 이게 나한테는 평화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굉장히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이제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혼자 가는 길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이요, 남편이요, 형제들이요,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랬을 때, 헤어졌을 때, 그 마음을 달래고, 내가 만약에 열심히 성경책을 읽었으면, 그 성경책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를 들면, 예수님 우리가 안 봤잖아요.
죽었는데 내가 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야, 내가 예수님하고 천사들이 다 있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요. 그냥 벌판이요. 뭐 아무것도 없어. 나 혼자 개척하고 나 혼자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이 인간의 뇌를 얼마큼? 5%의 뇌라고 그랬어. 5%의 뇌. 5%의 뇌만 조금 살짝 열어놓으신 거야. 응?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것을 5%에서 10%라고 했잖아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제 사후 세계를 갔다 온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예수님도 만나고 천사도 만나고 천국에도 가보고 지옥도 보여주고 이런 그런 책을 쓴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게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그런 책만 나오면 저는 다 그거를 뭐 외계인이든 뭐든 다 읽어요. 일단은 뭐 내가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사기꾼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내가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읽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몸에서 붕 떠요. 우리 그 사랑과 영혼인가? 그 영화에서처럼 붕 뜬대요. 그게 붕 떠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뭐 딸들이야 뭐 그거 하겠지. 그러면서 어떠한 그 힘에 의해서 빛을 요만한 구멍이 빛이 보인다는 거야. 터널로 빨려간대요. 우리가 어떤 에너지겠지. 그러니까 뭐 그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창조의 힘으로 우리한테 그 영혼이 끌려간다는 거지. 끌려가서 거기에서 또 빛을 보고 거기에 또 강이 있대요. 뭐 보면 우리 옛날에 요단강 건너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저쪽으로 가면 완전히 그 다른 세계, 뭐 천국을 가든 예수님을 만나든 뭐 극락을 가든 뭐 이런 세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오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이 눈을 깼을 때 이게 너무 아프대요. 이 몸의 그 고통이 그때가 천국인 것만큼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생명이 아웃될 때는 익스파이어 할 때는 극한의 고통 속에 있다가 호흡이 안 돼가지고 죽거나 뭐 물려서 죽거나 뭐 찢어져서 죽거나 뭐 어떻게든 뭐 죽게 될 때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가 더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육체는 사실은 오감이 있어서 그래요. 꼬집었을 때 아프고 칼로 찢었을 때 아프고 총 맞았을 때 아프고 이런 교통사고 났을 때 아프고 이런 그런 아픔에서 벗어난다는 거지. 그러면 결론은 뭐냐? 육체와 영혼은 분리된다는 거야. 그러면 영혼은 자기가 닦은 대로 뭐 불교면은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걷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기독교는 예수님만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간다고 해요.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믿으면서 나쁜 짓 다 했다? 이건 아닌 거지. 예수님처럼 사랑을 주고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고 내가 그거를 걸머쥐고 이런 어떤 그 육체의 고통을 승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교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또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절대 이거 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했을 때 진짜 우리 그 천주교가 여기 한국에 들어온 게 300년 정도 됐어요. 기독교보다 더 먼저 들어왔지, 천주교는.
그랬는데 굉장히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다 몰살됐어요. 그게 막이 그 진짜 그거라 그래서 그런 종교 그럼 우리나라가 300년 전에 들어온 전에 사람들은 다 지옥을 갔느냐? 그건 좀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체체 부처님처럼 살면 모든 거를 버리고 무심, 그리고 자비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 사후의 세계에 두려움이 없지 않을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왜 욕심이 안 생기겠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욕심이 생겼어요. 이거는 우리 아들한테만 가르쳐줘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약지식,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치료법, 이거는 내가 대대로 박덕화의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60이 딱 넘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살 날보다,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아. 그러면 머리가 지금이라도 조금 더 젊었을 때, 내가 기억력을 좀 잘했을 때, 내가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떠들 수 있을 때, 내가 이게 80 넘으면 1시간 반 동안 떠들 수 있겠어요? 못 떠들어요.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가 많은 사람한테 이걸 알려야 되겠구나. 하느님이 주신 탤런트는 나는 내가 받았어. 무료로 받은 거예요, 나는. 아니, 내가 이 양자파동을 난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 2005년도에 그 중국에 있는 걔가, 임박사가 나한테 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20일 만에 이게 뚫렸어요. 낙할가지고. 그 외에 내경색이 엄청나게 너무 좋아지는 게 막 다르게 좋아지니까 이게 뭐지? 이거에 대한 관심. 이거 정말, 여기에 올인하고 싶은 만큼. 그래서 지금의 18년 동안에 내가 이거를, 하면서 인상이 쌓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아들한테만 주기에는 너무 속도가 느려. 이건 아니다. 이건 내 욕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양자파동을 접하는 사람, 아파서든 남을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나와 같은 눈으로 내가 이제까지 수많은 경험을 했을 때 약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고 버린 거예요. 제 욕심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줌이라도 내 생전 줌이란 건 줌으로 어떤 사람들 맨날 나와가지고 뭐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 보면 저런 걸 왜 하지? 저 몸에 뻔한 얘기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한테 이 줌이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풀어서 같이 공명하고 같이 생각하고 이러는 게 저는 요새는 야 이게 보람된 일이구나. 내가 이거 하느님한테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받을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이거를 널리 퍼뜨리는 거 이게 지금은 제 보람된 일이에요. 그래서 뭐 연애도 뭣도 다 시시한 거야. 그냥 내 소명처럼 이거를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돼요. 더 많은 경험. 그러면은 저한테 사실 물어볼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저처럼 그냥 젊을 때 몰라요.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근데 내려놓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 말을 전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게 하나의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도 성경에 있는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사람, 옥토에 떨어지는 사람, 바다에 떨어지는 사람, 바위에 떨어지는 사람 다 틀리듯이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하나하나의 그 좋은 열매를 맺어서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이게 30년, 40년 후에도 제 이름,
이덕화가 아닌 박덕화 이름을 조금 이렇게 강요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들었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좋더라 하고 그 말 한마디 해주면 저는 정말 보람된 일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영접하고서 제일 이제 질문사항이 많은 게 양자파동의 원리는 내가 뭐 처음부터 다 설명했지만 그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볼시자예요. 볼시자. 시상. 이게 무슨 말이냐? 눈을 보면 눈에 눈동자에 어떤 물체가 보였어. 그러면 망막에 눈동자 이렇게 있어. 망막에 이게 떠요. 상이 뜨는데 이게 시각신경. 이게 시상하부에 연결돼 있어요. 이 신경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뇌 쪽에 망막의 그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서 뇌의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 뭐 저번에 말한 것처럼 원생동물. 그럴 때 요거를 찾아봐서 일단 찾아보셔. 그러면 어떠한 대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은 저보다 더 잘 나와 있어요. 아, 이게 어떠한 균을 알아내는구나. 이 사람은 원생동물이 주로 물이거든, 물. 어? 물을 조금 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끓여서 먹어야 된다는 거야. 끓여서. 차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파동수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아무나 다양해. 눈에 넣었을 때는 안에 있는 찌꺼기를 다 빼주고 피부에 했을 때는 귀점막까지 이 파동수가 들어가서 염증이나 균을 죽여버려요. 응? 그리고 목은에 있는 거는 머리가 빠지는 것은 모낭균이구나. 이게 이제 빈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빈혈은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 거고 모낭균 같은 거로 해서 빠지는 경우는 진짜 이게 잘 들어요. 그리고 발톱 무좀, 진균이야. 무코르 진균, 무코르 진균. 이게 진균의 이름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손발톱. 우리 몸에서 신경이 없는 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잘라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건 신경이 없다는 거야. 두피 끝에 모근만 신경이 있어. 그 다음에 어디가 신경이 없어요? 손톱, 발톱. 이건 신경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신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손발톱 밑에 신경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발톱의 김세연인가? 스본수도라고 있잖아요. 스본수도. 스스로 보고 스스로 치료한다. 여러분 스본수도 쳐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동영상에 한 28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거의 다 경락이에요. 경락인데 이게 손톱, 발톱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왜냐하면 신경이 결론은 어디에 연결이 돼요? 머리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고문을 할 때 이 손발톱에다가 찍는 거 그게 제일 큰 고문이었거든요. 손발톱 빼는 거. 이거는 세상에 살면서 가장 고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음, 그래서 이 스본수도에 보면은 손 발톱 신경이 뇌로 전달되는 그걸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그란 거로 이제 발가락 같은 거를 이렇게 힘을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힘을 주면은 하나가 덜렁덜렁한 데가 있어요. 그게 새끼발가락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따르는 뭐 심장 쪽, 방광경 경락 그게 약화되는 거지. 그러면 방광경 경락이 여기에 지음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발톱 밑에를 이렇게 해주고 다시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단단해져요. 그래서 뇌가 그걸 인식해서 그쪽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뇌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뇌사가 있고 심장사가 있어. 어? 뇌사는 뇌에서 어떤 주파수도 뭐 알파파, 베타파, 델타파, 세타파도 이 스톱된 거야. 오직 심장 좀 뛰고 있어. 살았다고 해야 되나? 이 심장이 익스파이어 이렇게 대세 그거에서 이렇게 스톱이 되잖아요. 근데 뇌는요 조금 뛰고 있어요. 어떤 사람, 이 뇌는 심장이 멈췄어도 뇌는 뛰고 있어요. 그럼 뇌가 이렇게 된 사람은 익스파이어한 사람은 심장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거의 다 심장도 뛰지는 않아. 거의. 그렇지만 미세하게 있어. 미세하게. 그래서 이번에 어떤 우리가 자기의 장기를 기증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증하는 거. 우리가 뇌가 멈췄어요. 뇌사는 멈췄는데 심장은 조금 되고 있어. 그러면 체온이 이 모든 장부가 썩어가지 않아. 그런 대로 작동하고 있어. 그럴 때 뭐 하느냐면은 장기를 적출을 해서 기증을 해요. 그 장기 기증을 자기가 선언하는 사람한테만 하거나 이제 그 가족들이 다 하겠다라고 할 때 해요. 근데 희한하게 장기 기증을 선언한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 일반 사람들보다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끔. 자기가 평상시 때 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사람. 중요한 거는 마음.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가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기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이 있는 게 좋잖아. 그지?
뭐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어쨌든 내 언니가 내 뭐 자식이 이렇게 그냥 오래 같이 살았으면 이 지구상에서 떠나가지 말고 그런 생각에서 하면은 장기기증을 안 했으면 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살다가고 내가 삶을 정말 보람있게 저번에 내가 그 어떤 남자가 아주 부자인데 자기를 갖다가 그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해서 죽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고귀한 거. 나를 희생해서 여러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뭐 옛날 그 속담에도 뭐 새똥구리나 말똥구리도 이승에서 사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어? 그건 사실 죽어봐야 알아. 이승에서 사는 게 좋을지 저승에서 사는 게 좋을지 그거는 아니 예수님과 그 그렇게 천국이면은 왜 여기서 살려고 하는 과정에 그 옆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게 편안한 안락함 그게 낫지. 그렇지만 여기 지구에 남아있는 내 아이들, 뭐,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누가 장기 기증을 해서 뇌사 상태로 해서 뭐 6명을 살렸다, 막 이러면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존경스럽고,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장기 기증을 해서 내가 다음 날 죽은 우리 애들 어떡하나. 사실은 나는 그렇게 걱정이 이렇게 많이 안 드는데 애들 걱정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내가 욕심이 그 부분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천사가 맞는 것 같아.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가외를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양자타동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한 번 쫙 우리가 훑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그 아들하고 어떤 사람한테 이름을 까먹었어요. 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이제 백전이었어요. 그 도축사.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이렇게 도축하는 건데 그 뼈에 붙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하면서 근육이 알게 됐어. 그리고 근육의 원리도 알게 되고.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물리치료사가 됐는데 이제 의사들이나 한의사들이라든가 물리치료사를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영양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근이 양증이 나오면 단백질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그 헬스 클럽을 하면 애들이 우유에다가 단백질 가루 파우더 해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많은 아미노산이 들어오면은 그 크레아틴 수치가 있어요. 이게 신장이거든요. 이게 신장 기능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 근육의 영양이 빠졌을 때는 딸 때보다도 고기라든가 이런 걸 좀 잘 쌈 싸서 먹고 걸어주고 그리고 우유 같은 걸 좀 우유 말고 만약 우유가 먹고 소화가 안 되잖아요. 우유가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요. 카제인이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어요. 카제인아제라. 이 카제인 분해 효소가 우리가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게 좀 많아요. 카데이나자가 효소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적어.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를 때는 분유를 먹는 거죠. 분유를 하면은 우유를 가열해서 분말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탈지도 괜찮고 탈지는 지방을 뺀 거를 말하고 전지는 지방을 오롯이 다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해서 먹는 거예요, 분유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근위양증이 나오는 분들은 조금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걸 좀 먹어서
근육을 좀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지금 이게 골격에서는 골반이 틀어졌는가? 모든 것이 골반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골격에서 관절이 나왔어. 그러면 이 관절이 오는 원인이 여러 가지잖아요. 방광경이 올 수도 있고, 위경이 올 수도 있고, 감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어쨌든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이쪽으로든. 그러니까 발을 통과하는 경락이 발을 통과하는 경락이 뭐뭐가 있어요? 방광경, 신장경, 위경, 비경, 담경, 간경 이렇게 있잖아요. 6개가 있잖아요. 발을 통과하는 경락이. 그러니까 관절은 여기고 예를 들면 손관절이야. 수관절. 수관절은 신경, 심포경, 흡초경, 대장경, 소장경 하나 더 있는데 흡초경, 심포경, 소장경, 대장경, 폐경 6개. 그러니까 손발에 그 경락에 문제가 있는 그거를 잘 해서 대개 다 이 골반이 되는 거지. 또 손관절도 경추니까 골반이 되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왜 관절이 아파요 하고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조금 곤란해요. 요 문제를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